택배를 찾고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점심을 먹고 현금을 찾아야 한다면 어디를 가야 할까요? 우체국, 지하철역, 식당을 각각 방문하겠죠? 그런데 한국에선 이걸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바로 편의점이죠. 얼마 전에 CNN이 보도한 기사인데요. 한국의 편의점이 전 세계 맥도날드의 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전국에 5만 5천여 개 정도가 있고요. 돈슐랭에서도 편의점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은 한국을 편의점 왕국으로 만든 브랜드가 있습니다. 편의점이 복합 문화공간처럼 된 것도 바로 이 브랜드의 영향이 크죠. 우리나라 최초의 토종 편의점 GS25. 매출을 보니까 점당 평균 연매출이 6억 3,972만 원. 수치로는 현재 업계 1위더라고요. GS25가 LG25였던 시절 아시는 분 계신가요? LG그룹에서 유통사업만 톡 떼서 독립한 게 바로 지금의 GS 리테일이고, 이 GS 리테일에서 만든 게 바로 GS25거든요. 편의점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은 이 기업 다양한 유통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GS25뿐 아니라 체인형 슈퍼마켓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 기업이고, 홈쇼핑을 처음 시작한 것도 이곳이거든요. 이 기업이 어떻게 커왔는지 타임라인을 쭉 보면요, 우리나라의 유통과 소비 공간이 어떤 식으로 변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GS 리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라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이 편의점 왕국이 된 이유입니다. 1974년 지금의 세운상가 지하 1층에 국내 최초의 체인형 슈퍼마켓이 들어섭니다. 사실 슈퍼마켓 자체는 60년대 후반에 등장하긴 했는데요. 대부분이 시범 운영이었고 매장이 몇 개 되지 않아서 대중화되진 않았었죠. 매장이 한 500평 정도 됐으니까 꽤 큰 규모였는데요. 이 럭키슈퍼는 지금의 GS그룹과 LG그룹의 모태인 럭키금성그룹에서 만든 겁니다. 정확히는 럭키그룹의 희성산업이 만든 거죠. GS가 본격적으로 유통산업에 뛰어든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슈퍼마켓이었을까요? 지금이야 쇼핑을 가면 가격표를 보고 고르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당시에는 정해진 가격이랄 게 딱히 없었습니다. 공장 판매가만 정해져 있었고 소매가는 파는 사람 마음이었거든요. 가격이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마음대로 널뛰기를 했고요. 근데 이 슈퍼마켓이요,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주목받게 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한국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정찰제를 내세운 현대식 체인형 슈퍼마켓 럭키슈퍼가 등장했던 거죠. 사실 유럽이나 미국도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슈퍼마켓이 대중화됐거든요. 아무튼 이 기업이 유통산업에 굉장히 진심이긴 했습니다. 선진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차용했거든요. 다양한 일을 많이 벌였지만 인상적이었던 건 농수산물 직배장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과일과 농산물을 도매로 매입한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포장해서 럭키슈퍼로 보냈거든요. 이 시스템이 당시 국내 최초였고요.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고 매장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88년도엔 직영점만 25개, 가맹점은 1천여 개가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슈퍼마켓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동네 구멍가게들도 이름을 땡땡슈퍼로 바꿀 정도였죠. GS 리테일이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이쯤 됩니다.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후 단계적으로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수입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때부터는 한국도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중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휩쓸고 있던 편의점이 새로운 유통 채널로 떠오르게 됩니다. 많은 대기업이 이 편의점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일본이나 미국의 편의점 브랜드와 제휴를 많이 했는데요. GS 리테일 역시 편의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협상 테이블에 가서 앉아보니 이게 맞나 싶었을 거예요. 바로 로열티 때문이었죠. 아마 관계자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1000개가 넘는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 온갖 제품들과 신선식품까지 유통하고 있는데 편의점이라고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1990년 국내 최초의 토종 편의점 브랜드인 LG25, 지금의 GS25가 탄생하죠. 실제로 다른 기업에는 없는 유통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자신감도 있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 25라는 숫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25시가 아니라 그냥 25라고 합니다. 24시간에 1시간의 서비스를 더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최초의 토종 브랜드였지만 사실 편의점 업계에선 후발주자였는데요. 후발주자라는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대박이 납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긴 했었죠. 93년쯤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또 한 번 크게 움직였으니까요. 슈퍼마켓은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고 편의점은 마트보다 비싸다면서 외면을 당했었죠. 이때는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편의점에 온갖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슬러시 기계, 탄산음료 디스펜서, ATM까지 설치했고 택배 대행이나 비디오 대여까지 하던 때가 있었죠. 미혼 남녀 미팅 주선, 장례 대행 서비스까지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소식이 없는 걸 보니까 아마 무산된 것 같긴 합니다. 편의점
편의점은 이때부터 일종의 테마파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죠. 자, 이렇게 90년대 중반 이후 편의점은 가닥을 좀 잡았고 이때쯤부터는 새로운 유통 라인이 또 하나 생깁니다. 바로 홈쇼핑. 이 홈쇼핑 열풍 당시 진짜 어마어마했죠. 하루 종일 켜놓는 어머니들도 많았거든요. 국내 최초로 TV 홈쇼핑을 출범했던 것도 바로 이 GS 리테일입니다. 미국에선 이미 80년대부터 홈쇼핑이 유통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큰 돈을 번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때는 1995년 한국에 케이블 TV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때 지상파는 정규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케이블 TV는 24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규 방송 시간 외에는 케이블 TV를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GS 리테일이 비집고 들어가서 한국 홈쇼핑을 출범한 거죠. 이게 바로 GS샵의 전신이고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무료 배송이나 무료 반품 서비스 같이 당시 기준으로는 꽤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이나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했을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이 홈쇼핑은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더 크게 성장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지기도 했고 이때부터는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홈쇼핑들이 특가 제품들을 엄청 풀었었거든요. 품절임박, 주문 폭주, 이런 문구가 뜨면 어느새 손은 전화기에 가 있었죠. 쇼핑 호스트들 입담도 장난 아닌데다가 먹방까지 야무지게 생중계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냅니다. 덕분에 GS샵은 2001년 업계 최초로 취급액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한때는 세계 3위 홈쇼핑 채널로 등극하게 됐죠. 지금이야 라이브 커머스를 보지만 이때는 이만큼 뜨거운 유통 채널이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까지 대박을 터뜨리면서 유통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성공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슈퍼마켓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사람들은 대형마트를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마트나 편의점과는 다른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죠. 이 어중간한 위치를 끌어올릴 방법을 미국에서 찾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즈의 슈퍼마켓을 SSM이라 부릅니다. 슈퍼마켓인데요. 대형마트보다는 작지만은 일반적인 슈퍼보다는 더 크고 식품을 중심으로 물건을 채운 곳이죠. 일단 대형마트보다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상품 구성이 대형마트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사서 나올 수 있죠. 결정적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커버하기 애매한 지역에다 매장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SSM 유통 구조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차용한 거죠. SSM의 핵심은 신선식품이 많아야 한다는 건데요. GS 리테일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이름을 GS 더 프레쉬로 바꾸고 지금도 신선식품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 SSM 업계가 출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 부진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GS 리테일은 출점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덕분에 올해는 500호점을 돌파했고요. 자, 편의점, 홈쇼핑, SSM까지 갖춘 유통사업은 2004년 GS그룹으로 분리되면서 더 덩치를 키웁니다. 이때 집중했던 게 바로 PB상품이죠. 돈슐랭 유통편에서도 몇 번 이야기해드렸지만 유통기업에게 PB상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단순히 남이 만드는 상품을 갖다 파는 걸로는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오리지널 상품이 필요했을 겁니다. PB에서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라면이죠. 편의점 라면 매출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GS25는 틈새 라면을 시작으로 매니아층 을 만들고 2014년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GS25에서 가장 잘 나가는 컵라면이라 하더라고요. 또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픈 김혜자 도시락을 출시하면서 편의점 최강자 자리에까지 올랐죠. 제육볶음, 등심 돈가스 도시락이 2,500원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구성이 꽤 든든했거든요. 해자롭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면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줬죠. 또 편의점 도시락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이 두 제품은 GS25가 아니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코앞에 다른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어도 이걸 먹으려면 GS25까지 가야죠. 이게 바로 PB 상품이 가진 힘이고요. 하지만 이제는 PB 상품 개발 정도로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다 못해서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의 트렌드 예측이 힘들 정도니까요. 편의점은 소비자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맞춰서 바뀌어야 했거든요. 그 결과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편의를 위한 올인원 복합 공간이 됐죠. 이 GS25가 했던 것들 중에는 재밌는 서비스들이 꽤 많은데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1+1, 2+1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추가 증정품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그때 남은 증정품들을 어플에다 등록해두고 나중에 찾아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출시 당시에도 인기가 꽤 많았죠. 이 앱이 지금은 우리 동네 GS로 확장 재편됐는데요.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는 아직도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값 택배입니다. GS
GS25 편의점 배송 차량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인데요. 말 그대로 평균 택배 가격의 반값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반값 택배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면서 반값 택배라는 말이 보통 명사가 될 정도였죠. 이것 말고도 릴스와 틱톡 시대에 맞춰 출시한 전보도시락 라면이나 치킨 조리 로봇 같은 재밌는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편의점 산업은 정말 아이디어 전쟁입니다. 맛있고 저렴한데 재미까지 잡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러니 불황에도 그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죠. 현재 국내 편의점 산업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서 GS25에서는 해외로 눈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 몽골이나 베트남에서도 꽤 핫하다고 합니다. 그럼 TV 홈쇼핑 서비스로 시작한 GS샵은 어떨까요? 사실 TV 홈쇼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긴 했죠. GS샵도 이 흐름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TV 홈쇼핑 시장은 사라진 게 아니라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재 TV 홈쇼핑 시장이 예전 같진 않지만 수요는 여전한데요. 소비자들이 모바일 기반인 라이브 커머스로 옮겨간 것뿐이죠. 저도 종종 필요한 게 생기면 검색해서 눌러보긴 하는데요. 이거 진짜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모바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 커버하다 보니까 범위와 영역도 다양해졌고 자연스럽게 타겟층도 넓어졌죠. 국내 최초로 TV 홈쇼핑을 개국한 것처럼 홈쇼핑 업계 중에선 가장 빠르게 앱을 만들면서 모바일 커머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SSM,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짧게 축약해서 설명드렸지만 소비 공간과 소비 채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 하나가 GS 리테일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 벌써 5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50년은 어떤 식으로 유통이 변화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